계엄이라고 하는 방법론에 대해서는 네. 뭐 사실 우리 당 지지자분들께 설문을 해봐도 계엄 수단 자체를 이제 동의하시는 분들이 계신 반면에 계엄은 잘못됐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어요. 계시죠. 그런데 그 계엄이 잘못됐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그런데 계엄이 곧 내란이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. 그래서 이 ARS 조사들을 쭉 보면은요, 우리 국민의힘 지지층은 한 80~90% 가까이는 계엄이 곧 내란이라고 보긴 어렵다라고 인식을 합니다. 장덕 대표 오늘 짚어주셨던 내용은 판결문을 보니까 지기현 재판부도 대표님이 봤을 때는 허점이 많다. 그러니까 계엄이 곧 내란이라고 하는 이 연결고리를 만들 만한 논리적인 근거들이 좀 부족해 보인다라고 사실 이야기를 하신 부분이 하나 있고요. 그 다음에 지기현 재판부의 양심의 흔적들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, 조금만 더 부연을 드리자면 저도 어제는 사실 논평을 할 때 판결문이 납득이 안 되고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다. 그러니까 폭력을 자제하려고 하는 노력이 보인다고 하면서 폭동이라고 하는 게 성립된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 앞뒤가 안 맞고, 암묵적인 지시라고 하는 것도 물리적인 증거,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판단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, 사실 제가 이런 허점들을 쭉 보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도 있지만 특히 민주당 출입 기자들이 전화해서 이거 자기들이 봤을 때는 무죄 판결문 같다. 그래서 무죄 판결문을 써놓고 모종의 이유로 좀 결과를 살짝 비튼 거 아닌가라는 해석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조금 더 판결문을 자세히 보니까 딱 두 가지 정도 포인트가 저는 좀 눈에 들어왔습니다. 일단은 성경을 읽기 위해 촛불을 훔친다라고 이야기한 포인트. 이건 사실상 비상계엄을 성경을 읽는 행위에 비유한 거거든요. 지기현 재판부가. 이 포인트에서 이건 어떤 초식일까 궁금했는데, 찰스 1세 이 히스토리를 인용을 하면서 찰스 1세를 제가 좀 스터디를 해보니까 이 인물 자체가 의회와 끊임없이 반목을 하다가 결과적으로 사형을 당했던 인물은 맞아요. 그런데 이 사람이 사형당하고 나서 찰스 2세가 즉위했는데 찰스 2세가 찰스 1세의 이 사형을 준동을 했던 재판관 59명에 대해서 살아있는 사람들은 사형을 시키고 죽은 사람들은 부관 참시를 했습니다. 그러면서 사실상 찰스 1세 명예를 회복해줬다라고 하는 그런 서사 속에 있거든요. 근데 굳이 사실 이 현재의 비상계엄 사태를 비유할 만한 여러 사례들이 있을 텐데 중세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이런 레퍼런스를 동원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기현 재판부의 인식은 공소 취소 당시에 그 인식 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라는 걸 저는 좀 엿봤습니다. 그래서 이게 지금 정치적으로 언론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내란이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정치적인 이런 우리가 프레임 속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경도되는 측면들이 있는 것이지 재판부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걸 또 보여준 거거든요.